이 스탠다드 모던 선반은 음, 많은 분들이 이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선은 제가 봐도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런 그 하나하나의 이런 디테일이 일반적인 탁상 선반에서는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우선은 국산 선반이죠,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캐나다산인데 이런 하나의 디테일하고 하나의 이런 만듦새 모양새가 이런 공작 기계의 거의 르네상스를 이뤘을 때 만든 그때의 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알루미늄 케이스라든지 이런 기어들이 이런 식으로 두껍고 그 다음에 이빨 치절도 하나하나 다 만듦새가 제가 보면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결코 막 이렇게 쉽게 이런 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런 소형 기계들을 이런 식으로 만듦새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요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요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요 핸들 뭉치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탁상 선반 이거 솔직히 어떠냐 이게 뭐 별거냐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하나 핸들 자체 하나가 이게 주물인지 내가 통센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거 공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핸들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공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핸들 하나 자체 만드는 것 자체가 무게감 있게 가볍지 않아요. 묵직합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만든 기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바이스라든지 모루라든지 그런 거는요 외국에선 우리나라는 솔직히 뭐 경기가 완전히 불황이니까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수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선반도 마찬가지로 매니아층에서는 인기가 좋은 모델이죠. 이 작은 기어 박스를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주물로 떠가지고 이렇게 커버까지 주물로 떠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베드 폭이 넓어요. 이거를 베드를 하나 이것도 주물로 떠야 되고 주물살을 부어가지고 주물로 뜬 다음에 가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 처리한 다음에 가공한 다음에 연마를 하고 그런 공정 하나들 이런 부품 하나들이 이렇게 하고 뭐 명판 찍어내고 이런 것도 하나도 이게 소형 기계를 이렇게 주물로 떠가지고 조립을 하고 가공을 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공정들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뭐 이게 대중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좀 대량으로 하느라서 좀 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선반을 다시 만들려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몇 천만 원 들어요. 단품으로 하면 또 돈이 더 들죠. 이런 기계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런 기계를 구경하기도 어려운 기계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컬렉션으로 뭐 장식으로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진열용으로 이런 기계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하긴 하는데 그만큼의 사실 예를 들어서 사실 뭐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 사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솔직하게 뭐 그렇습니다. 요새는 뭐 스마트폰 보고서 이제 대부분 뭐 시간만 알면 되죠, 사실. 그리고 가방은 그냥 아무거나 매도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솔직히 명품에 열광하는 게 사실인데 이 공작기 같은 경우에는
이 쇠를 만져본 사람들은요, 이 쇠를 만져보고 이 감촉을 느껴본 사람들은 이 공작 기계가 좋은 거에 대해서 사실 수집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기계 수리를 계속 해보고 기계를 이제 만져보니까 그 요즘 새 기계에서나 연식 짧은 기계는 대량 생산으로 그냥 찍어내고 그냥 단순히 회사에서 뭐랄까 좀 그 생산을 하고 그냥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옛날 만들어 놓은 것도 그 당시에는 그랬겠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점점 그 수요가 줄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런 디자인들이라든지 이 클래식하고 한 그런 디자인들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하고 움직였던 그런 그 정신들이 이 기계에서 느껴지는 거죠. 저는 지금 기계도 뭐 똑같이 그런 기계들이 느껴지지만 그때의 향기는 사실은 맡을 수가 없고요. 지금 기계는 이런 기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런 기계들은 왜 그러냐면 또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만든다고 해도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또 지금 이거 물건도 없고 그래서 이 자체로 이렇게 막 뭔가를 뭐 이거 더욱더 이 상태에서 더 오버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느껴보는 것도 이렇게 조그만 그 범용 탁상 선반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점점 광을 내고 이렇게 느껴보는 그 맛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광을 내고 연마를 치고 그 다음에 그때의 향수를 느껴보는 그 맛도 굉장히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나 외국에서는 이런 소형 공작 기계를 모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대중화돼 있어 가지고 수집 붐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있죠. 사실은 있는데 외국만큼은 이제 아직 멀었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의 이런 디테일들이라든지 이런 만듦새들이 기계를 이제 많이 만들어 본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붐이 사실은 제조업에 대한 이런 옛날 기계를 만드는 그런 것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클래식 자동차에 대해서 사람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지금 붐이 일고 있죠. 복원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복원 붐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뿌리가 사실은 인간은 그 쇠를 좋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쇠를 선천적으로 쇠를 좋아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장난감 로봇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아했잖아요. 장난감 로봇을.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로봇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 기계가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이 기계가 소형 기계라서 물론 대형 기계도 저는 좋아하긴 하지만 대형은 솔직히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아기자기한 맛은 없어요. 근데 이 소형 선반은 우선은 아기자기한 맛이 강하게 있고 이거 하나하나 이제 만듦새가 이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냥 이게 사람들도 좋아하지만은 저도 이거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만 나면은 이제 광을 내고 이렇게 손에다가 기름때를 묻히고 녹대를 묻히는 것 자체가 그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 옛날에는 철분이 부족하면은 국에다가 주물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철분을 흡수를 했다는데 저는 이게 손으로 철분을 먹는 거를 좋아해. 이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런 그 오래된 그 쇠의 감성을 느끼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 쇠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말을 참 잘하죠. 이게 근데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오래된 기계, 그 다음에 옛날 기계, 그 다음에 옛날 기계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그 손때가 많지만은 좀 뭐랄까 처음에 만들 때 진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만든 기계, 정성이 많이 들어간 기계. 같은 기계지만 솔직히 국산 소형 기계는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기능적인 것도 많이 적고. 근데 이제 외국 기계들이 사실 좀 품질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기능 같은 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져보면은 진짜 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이게 만듦새가 이걸 하나하나 다 이거는 주물을 떴을 것 같은데 이것도 주물을 떴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1990년도부터 범용 공작 기계가 조금 이렇게 대중화됐죠. 그 전까지만 해도 기계가 없었어요. 1980년대, 87년도에 우리나라가 아마 차관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뭐 외국 기계를 사가지고 그 기계를 본따 가지고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일본하고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많은 기계들을 이제 1970년도부터 80년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만들어서 대중화된 건 한 90년도부터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제 기계에 대한 그런 공작 기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물건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1988년도에는 그 서울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사관도 많이 받고 투자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산업이 역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간다. 그래서 한강이 기적이라는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게 된 겁니다. 너무 급격하게 또 성장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이게 우리 산업,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룬 그 성장 동력에 대한 뿌리에 대한 그런 뭔가 사람들이 그 뿌리를 못 찾는 경향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나. 근데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내가 이걸 한 것인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인가에 대한 조금 딜레마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술자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이렇게 쇠를 만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너무 그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그 정치적으로 운동에 의해서 새마을 운동 등 같은 거에 의해서 급격하게 그 자아 형성이 돼 가지고 그 적성이 아니지만 단순하게 비전이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제조업을 찾은 것도 있어서 좀 바란스가 좀 안 맞는 경향도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절차대로 스텝식으로 해서 마이스터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엔지니어에 대한 정서나 풍토가 조성되고 외국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의 기술이 최고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스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나라는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도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급격한 성장을 위해서 너무 급하게 달려왔죠. 진짜 쉴 새 없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하고 동요도 받으면서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간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너무 급격하게 하면요 뼈대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이 가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달린 거죠. 달리긴 싫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금 기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기름 만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기름 더럽고 그 블루 칼라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안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또 요새는 또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성과금 이런 거 보면은 그것도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요새는 또 엔지니어가 다시 또 우대받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계 스탠다드 모던 이 기계를 정말 좋아합니다.